이슈 대담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동국대학교 강훈식 겸임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최단비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좀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 오늘 오후 4시였었죠.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제시했던 혁신전당대회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의 중진 원로들이 어떻게든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를 중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아마 그 말도 안 먹힌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이 안 먹힌 정도가 아니고 오늘 뭐 사실상 문재인 당대표는 최후 통첩을 한 셈이죠. 예. 당내 비주들한테. 예.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어떤 얘기냐 그러면 두 가지 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당대표 체제로 그대로 가겠다. 이제 앞으로 당의 기간을 흐트리는 그런 세력, 이런 데 정면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없다. 앞으로 총선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나는 그대로 정면으로 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 총선 기획단이라든가 공약 준비단이라든가 이제 영입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출범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통합전대 요구, 이러한 것들을 일종의 묵살하는 또는 거절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차원은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듯한 마외의 행보로 그대로 보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저도 오늘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을 직접 봤습니다. TV를 통해서. 근데 이게 보통 거절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조금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렇죠. 그런 워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아, 나도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나는 자리에 연연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듣는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 단호해서 막 칼로 베는 듯이 그렇죠. 딱 느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오늘 발언의 수위와 말씀하시는 어감의 전반은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어떤 결과든 지금부터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 예. 해볼 테면 해봐라. 그리고 실제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들이 중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하는 살리고 혁신전당대회를 예. 받자는 것부터 또 통합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50대 기술론을 한번 힘을 좀 실어보자라는 것, 그리고 또 통합선대위를 만들자, 여러 가지 당내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문재인 대표 오늘 발언을 보면 굉장히 단호한 입장으로 전혀 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담백한 거부가 된 것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입장을 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즉,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난 3월 달부터 탈당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은 오늘은 여의도 정가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탈당할 것이라고 20여 명이 명단이 도는 형편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탈당을 못했을 때 대부분 다 명분이 없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혁신의 세 가지 요건, 즉 과거 진보,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비리를 청산하자고 하다가 이제는 혁신정당대회로 최종의 카드를 꺼낸 국면입니다. 근데 이 국면에서 이제 이거를 본인이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마지노선을 꺼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철수 의원의 예. 거치 문제로 가는 상황, 아하. 그렇게 치닫는 국면인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부총장님께 예. 시나리오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만일 안철수 의원이 오늘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단호히 노 딱 그랬어요. 아, 그러셨습니다. 말씀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온다면, 다시 말해서 조용히 당내에 앉는다면, 전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될 거고, 정치적 미래는? 두 번째, 예. 탈당을 한다. 마지노 라인이다. 그래서 내 마지노선을 완전히 묵살했다. 나 탈당하겠다. 자, 그러면 그때 안철수 의원은 또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첫 번째, 안철수 의원이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했는 얘기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알아도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안철수 의원은 웃음꼴이 되는 예. 겁니다. 왜냐 그러면 담론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담론을 담고 있었거든요. 예. 낡은 진보의 청산부터 시작해서 그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통합 전대를 하고, 그 여러 가지 낡은 어떤 당내 패권주의를 물리치겠다. 그 새로운 야당의 좌표를 사실상 제시한 셈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 안철수 의원의 요청 그 자체는 묵살이 되는 듯한 그런 지금 행동을, 발언을 네. 가져왔었거든요. 문재인 당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그러면 정말 간철수, 꼴철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되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당대표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독자적인 행보로 길길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중도개혁은요, 중도개혁은 블루오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시장이 굉장히 광활하다 봐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탈당할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탈당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시베리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탈당을 하게 되면 시베리아 그 땅은 자신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로 만들면 된다. 왜냐 그러면요, 이렇습니다. 차기 대권을 고려해 예. 본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실질적으로 중도 개혁의 깃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야권의 새로운 예. 신당 출연 대표 선수가 된다 그러면은 예. 꼭 나중에 차기 아하. 대권이 있어서 새정치연합과 합종연행을 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은 새누리와가도 아하. 합종연행할 중도 가능성이 보수기, 충분히 있죠. 중도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념도 생태가 그렇게 예. 차별화되어 있고 대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아하.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경우의 수는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로 왔습니다. 한 가지는 명분은 확실히 생겼습니다. 이제 혁신전당대가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지 못했던 건 하나는 명분이었고, 또 하나는 실력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관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본인이 밖에서 정당을 만들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예.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므로 통합을 했다는 예.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지점에 대해 소위 주류축도 소위 견적이 나왔을 겁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따라 나갈 것이며 그 정당이 성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저희 YTN 라디오에서 전해철 의원, 친노의 핵심이시죠. 전해철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거부를 만일 문재인 대표가 한다면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까요? 전해철 의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부를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은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바로 기자회견 견적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문재인 당대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기자회견 말미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비주류 세력이 연대를 해서 탈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문재인 당대표가 어떻게 했냐면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전혀 예. 그렇게 세력화되지 않고 비주류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낙관적으로 아주 뭐 결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예. 상대로 역설적으로 본다면 알겠습니다. 비주류 쪽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요새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좀 바람잘 날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죠.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또 다른 바람이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로스쿨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인하대 로스쿨에 다니는 신원의 딸과 관련하여서도 법조계를 중심으로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금수저를 물려받은 로스쿨 자녀들을 법조인으로 만들기 위한 신 의원의 부정한 행태, 청탁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신 의원의 아들, 딸, 사위는 모두 로스쿨 출신으로 신 의원의 가족은 법조인 세습 가족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예, 지난번에 로스쿨 압력 의혹이 이제 있었죠. 졸업은 했죠. 근데 이제 졸업시험에 낙방을 했죠. 참 아드님은. 그 집이 진짜 로스쿨 출신이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헷갈려요. 이 정리를, 언제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엔 딸의 의혹이 불거졌어요. 자, 여기 지금 법학 전공자는 두 분이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김복준 박사님 무슨 의혹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아마 이게 이제 신기남 의원님 따님이 아마 인하대학교 예. 로스쿨을 다녔던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발표된 거지. 아까 그 인터뷰 하시던 분들이 사법 존치를 위한 고시원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시생이 한 137명 정도가 됩니다. 그 모임이. 거기에서 이제 그 신기남 의원의 그 이제 인하대학교 로스쿨 그 딸이, 아마 시험을 이제 1, 2, 3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1, 2, 3차가 있는데 이제 시험을 떨어져가지고 시험은 통과했죠. 졸업시험은. 아들은 아예, 저도 헷갈리네요. 아들은 아예 졸업시험을 통과 못했지만, 다음번에 꼭 이 딸은 통과를 했어요. 예. 딸은 그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변호사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그 졸업시험을 통과할 때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3차에 구제받은 사람들, 그 신의원 딸을 포함해서 구제받은 사람들의 전체 그 시험 관련된 어떤 그 자료를 공개하라는.
그리고 그런 이제 겁니다. 입학 자료도 공개해 달라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따져내면서는. 더불어서 예. 입학할 때 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아버지 이름까지 기재해서 입학 전형에서도 혜택을 본 정황이 있으니까 그것도 공개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로스쿨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졸업 시험에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저도 이 사실관계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밖에 접하지 예, 못했기 예, 그렇죠. 때문에 언론 당연하죠. 보도를 통해서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신문기사에 이 신의원 딸이 세 차례 졸업시험 가운데 마지막 시험에서 통과했다. 예. 고시생 모임은 신의원의 딸이 아버지 덕에 추가로 졸업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의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절대 고시생 모임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틀렸다는 말씀 예, 드리는 예. 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세 번째 시험에서 통과됐고 이것이 추가 시험이라고 하는데 전 궁금한 게 실제로 졸업시험은 세 번이 있습니다. 예. 6월, 8월, 추가 10월. 시험이 아니다, 이거죠, 네, 세 세 번에 번째가. 있기 때문에 세 번에 10월에 시험에서 통과되는 학생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부분 합격이라는 게 있어서 총 3가지 큰 과목 중에서 마지막 과목을 10월에 통과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10월에 통과를 했다면 그것이 추가 시험은 아닙니다. 예. 그거는 변호사 협회와 그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추가 시험은 아닌데 만약에 그것보다 10월 이후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이러한 의혹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하고 예. 만약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일률적으로 점수를 높여서 졸업을 하게 해줬다라고 예. 한다면은 분명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인하대 로스쿨 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걸로 지금 아랫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런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해주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에 좀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도 저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신기남 의원이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다. 먼저 요구를 할수 그죠? 있죠. 예. 거꾸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기남 의원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억울하면 좀 덜어드려야죠. 먼저 요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정리를 한다면 학교 측은 부인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 근데, 여러 가지 이 백문이 불여일견, 그거 아세요? 백러가 불여일태. 그거 뭔지 아세요? 100번 라디오 나가는 것보다 한 번 텔레비전 나가는 것이 낫다. 이것이 백러가 불여일태,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학교 측 같은 경우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보 공개. 그렇죠. 떳떳하다면 뭐 밝혀서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 되는데 이게 지금 신기란 의원이 거의 이게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예, 예. 이번 더군다나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만약 이러한 것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천 보장이 있겠습니까? 예. 또 공천을 준다 그러면 그 비난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지 못한단 말이죠. 떳떳하다면 본인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간단치 않냐 그러면은 이게 정치적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이 법적인 문제가 사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제 검찰 고발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고발되니까 이게 일종의 학사 일정 개입이란 말입니다. 저도 뭐 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사 일정 개입은 업무 방해입니다. 이게 따지게 되면 사실 확인이 되면 이게 곤란한 문제고 또 본인이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직권 남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죠. 중요하죠. 우리 헌법상에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공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도덕적이라든지 정치인 것을 치사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진짜 조사가 돼야하고 어느 정도 뭔가 문제 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정치 생명이 그대로 끝나는 제 거예요. 생각은요, 인하대 측에서 일괄적으로 점수를 높여서 졸업을 시켰다는 그 내용은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예. 이제 입학 서류에서 그 면접이라든지 하면서 이제 입학 과정에 선발하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요구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게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표 오늘 뭐 아까 우리 예, 예. 모두의 문합박연대 예. 거부하고 이제 혁신정당이 안 하겠다고 예. 했는데 지금 신기남 의원 전에도 이제 노영민 의원 그리고 예. 그 전에는 윤우덕 의원까지 예. 사실은 계속된 문재인 대표의 측근들과 관련돼서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문재인 알겠습니다. 대표의 리더십까지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아니 이미 치닫고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어쨌든 이게요 의혹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그거를 그냥 넘어가기보다도 확실하게 짚을 그럼요. 건 짚어서 보여줄 건 보여주고 네.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가장 효율적인 문제의 수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